돈을 얼마를 벌었길래 퇴사를 하신 거예요? 궁금해요. 경매 단타로만 이제 6개월 동안 4,5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겼고 당근.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열정 경매 소녀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차 물리치료사로 일하다가 일주일 전에 퇴사한 열정 경매 소녀라고 합니다. 그럼 물리치료사 하시면 꽤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왜 퇴사를 하셨죠? 당근 자판기 선생님을 만나고 직장 외에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어서 이제는 직장 말고도 다른 걸로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얼마를 벌었길래 도대체 퇴사를 하신 거예요? 궁금해요. 퇴사를 하려면 그래도 월 250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커서 경매 단타로만 이제 6개월 동안 4,500만 원의 순수익이 생겼고요. 경매를 하면서 가계부랑 외도민도 같이 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잔고에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억 이상 잔고가 생겼습니다. 퇴사를 만약에 한다면 250만 원 정도 벌면 퇴사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년 만에 연봉을 벌어버리니까 확신이 생겼군요. 아니 근데 지금 30대 초반 고등학생은 아니잖아요. 네, 3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3천만 원이란 종잣돈을 모으실 수 있었죠? 제가 가계부랑 외도민을 하면서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 4천만 원을 3년 동안 갚으면서 이제 다 갚고 나니까 이제 해방감이 엄청 들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해외여행과 명품 가방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깔별 마니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색깔별로 사다 보니까 제가 지네도 아닌데 신발을 또 엄청나게 많이 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한 겁니까?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로 제가 이제 밤새도록 재테크를 검색하다 보니 우연한 기회로 당근 자판기 선생님을 알게 되어서 처음 가계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제 충격적으로 남았던 사진이 신발장에 신발이 그득하게 다 찼던 거랑 그리고 1년 동안 샀던 가방이 거실을 다 채울 정도로 많았던 거 그렇게 이제 사셨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빚을 갚게 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고 있는 돈부터 조금 아껴 써보자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가계부 챌린지 하면서 난 여기까지 아껴봤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1년 동안 그렇게 소비를 많이 했었는데 아예 쇼핑하는 어플을 다 지웠고요. 배달의 민족 선생연부 등급이었는데 배달의 민족 어플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1년 동안 친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결과 가계부만으로도 1,500만 원 이상 아꼈더라고요. 항상 열정경매 소녀님이 책도 다 도서관에서 빌리신 거고 이제 커피 같은 것도 다 끊어가지고 직접 타갖고 다니고 원래 기존 살던 방식대로 살던 거를 끊어버리고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아끼면 현타가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었나요? 한 번은 친구가 제가 이제 가계부 한번 같이 해볼래?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커피 한 잔 못 사 먹으면서 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더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에 입찰을 하려고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망고 빙수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엄청난 지출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부산에 왔으니까 빙수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먹었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쓰는 돈인지 아니까.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가계부만 잘 계속 써도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또 경매를 시작하신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겁도 많아서 시도도 못 하다가 우연히 당근 자판기 선생님의 경매 스터디도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경매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물건 검색하고 점심시간에 중간에 나와가지고 시세조사하냐고 전화도 하시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니까 직장 동료분이 오해를 하셨다고. 직장 부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혹시 다단계 하냐고 해서 제가 하는 행동들이 이전 부인이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하시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 왜요? 옥장판 팔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자꾸 돌리고 바쁘게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런 모습이 본인의 부인이 다단계에 빠지는 과정과 같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다단계 빠진 거 아니야? 당근 다단계? 당근. 근데 전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수강생 분인데 제 유튜브를 계속 듣더래요. 이게 다단계 종교 그거라고 의심을 하셔가지고 저 여자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빨리 다 끄라고 경매 단타도 해가지고 성과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같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부장님 보시기에 이게 아무래도 다단계 빠진 것 같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보시기에 이거 아무래도 우리 부인이 어디 가서 이상한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이상한 거 하는 것 같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살아야지 다른 모습으로 회사도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래서 퇴사를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알람이 없는 삶이 정말 좋고요. 제가 물리치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을 해요. 그래서 8시간 내내 서서 하는 이 직업인데 집에 오면 정말 피곤하고 오고 싶고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요. 앞으로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단순히 저 회사 다니기 싫어요. 이거는 그냥 다니셔야 돼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무서워서 못 그만두는 경우는 먼저 그만두라고 얘기해요. 다리 한쪽을 걸쳐놓고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딱 다리를 빼서 내 노선을 딱 잡는 게 성과도 먼저 나오고 이렇게 알람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진짜 좋아? 네. 불안하지 않아? 처음에 한 이틀, 3일 정도는 좀 이상한 거예요. 조금은 불안한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그치. 거잖아요. 이미 경매, 외도민, 가계부로 1년 연봉 이상 수익을 벌어들인 다음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퇴사를 했는데도 너무 불안한 거야. 그냥 카드를 만들려고 갔는데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주부인 거 그냥. 자기는 주부도 아니야. 백수야. 완전 백수죠. 그러지 마. 개인 사업한다 그래. 사업자 냈잖아. 매매 맞아요, 사업자.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내가 카드를 만들려고 갔는데 직업이 뭐예요? 하는데 머리에서 그냥 그건 거예요. 주부요. 아, 주부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토록 원했던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다시 취직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일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완전 빠빠이 했잖아요. 어떻게 다시 취직하십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취직은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당근.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물건 어떤 거 낙찰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매도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폐차를 했었고요. 한 3, 4번 폐차를 하니까 이게 되는 건가 의심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4번째 만에 낙찰이 되었고 첫 번째 물건은 사천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문을 땄는데 채무자께서 마지막 복수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을 모시고 가서 문짝을 직접 뜯었습니다. 다행히 뜯었더니 인테리어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원래는 200만 원 벌려고 들어갔던 물건이었는데 1000만 원 넘게 벌게 되었습니다. 그럼 명도하고 얼마 만에 판 거예요? 물건을 내놓자마자 다음날 바로 팔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로 팔 수 있죠? 저도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바로 매도가 되나? 정말 될까라고 싶었는데 당근 자판기 선생님께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물건을 확실하게 찝어주시기 때문에 그 덕에 저는 낙찰받은 물건 모두 한 달 만에 다 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남는 게 문을 딱 열었을 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경우 대부분 임차인들이 손상시키는 경우였거든요. 자기 돈으로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이 집을 떠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뭐 등을 떼간다든지 전기를 떼가는 것도 봤고 싱크대를 떼가시는 것도 봤어요. 혹시 문연 집에는 특별히 뭐 손상은 없었나요? 네, 마지막에 낙찰받았던 물건은 부산 물건인데요. 이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길래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비밀번호 좀 제발 알려주세요. 계속 연락을 했더니 문 열려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이제 퇴근하고 갔는데 다 뜯어갖고 보니까 전등 5개도 다 뜯어갖고 붙박이장까지 뜯어가서 벽지가 다 손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수익이 2,400만 원 정도 났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면은 등은 얼마 안 하고 도어락은 안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뜯어야 되잖아요. 네. 감사하네요. 저는 살면서 도어락도 처음 설치해봤습니다. 제 차에는 그래서 항상 도어락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문 따면 바로 교체하려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 낙찰 받았고 두 번째까지 잘 낙찰 받아서 매도하고 세 번째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어요? 세 번째로 낙찰받은 물건은 부산 물건인데요. 이거는 무려 단독 낙찰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단정 낙찰을 받자마자 조금만 더 낮게 쓸 걸, 몇백만 원만 낮게 썼으면 수익이 더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도 시세 조사한 게 잘 했었으니까 잘 한 것 같다라고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이사하실 물건 같은 경우는 최소 10명? 많이 들어오면 3, 40명까지 들어오는데 희한하게 단독 낙찰이 된 거예요. 이제 순간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나밖에 안 봤다고? 문제 있나? 할 수 있었는데 역시 우리 열정경매 소녀님은 앞전에 매도까지 해봤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물건을 나만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하지만 시세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물건을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단독 낙찰을 받아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레드오션인데 아파트
아파트 경매로 정말 돈 벌 수 있나요? 혹시 거짓말 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그러더니 힘들다고. 근데 이렇게 단독 낙찰이 되는 좋은 물건을 잘 찾아가지고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저는 우선 편법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당근 자판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시키시는 대로만 정말 따라했고요. 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물건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물건을 조사를 잘 하다 보면은 저같이 단독 낙찰 받아서 이렇게 큰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오. 당근. 그러면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퇴사까지 하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열정의 소녀님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꿈. 네, 우선 가계부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계부는 끊이지 않고 계속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외도빈 숙소도 2개 정도 더 늘릴 계획이고, 마지막에 제가 부산 물건 매도했던 게 순수익이 2,400만 원이었잖아요. 그거를 4번만 해도 순수익이 1억이더라고요. 경매 단타를 통해서 순수익 1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경매 단타를 올해 4건을 해서 순수익 1억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최종 목표는 선생님처럼 강남 건물주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텔도 해야죠. 아유, 해야죠. 모텔 네, 해야죠. 그래서 우리 열정의 소녀님도 조만간 25년 중후반에는 반드시 제가 미션을 줬어요. 무조건 모텔 창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도 해야 된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열정경매 소녀님을 만나서 가계부, 부동산 경매, 아파트 단타까지 매도를 다 하시고 결국 이제 퇴사하고 서울까지 올라오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추가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뭔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저희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다양한 글 읽어보시면 아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